태아보험 30세 만기 1등 회사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그 회사가 어디인지 실제 설계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전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똑같은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가장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가격일 텐데요. 대부분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최저가가 나와 있거나 혹은 직접 발로 뛰면서 가장 저렴한 걸 고르곤 했을 거예요. 그치만 보험이라는 상품은 회사가 많을 뿐더러 한눈에 가격 비교를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어떤 물건이든 내가 직접 공부를 하고 그 필요성을 충분히 내가 다 이해를 해야지 나중에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태아보험이라는 상품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사를 정할 건데요. 태아보험으로 가장 유명한 네 군데 회사예요.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담보들은 구성이 불가능하다는 걸 뜻하고요.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A 회사는 빨간 게 거의 보이지가 않죠. 보험료나 보장 내용, 태아특약, 병력 심사, 회사 인지도, 구직금률 등 전체적인 밸런스가 가장 좋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특별하게 하고 싶은 회사가 따로 있지 않으면 제가 추천해드리는 A 회사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회사가 결정됐다면 태아보험에서는 만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30세와 100세 만기 정말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산모님들께서 질문도 정말로 많이 주셔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영상도 제가 따로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만기 선택으로 인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는 여러가지 이유로 30세 만기로 선택을 했고요. 실제 제 첫째 아이, 둘째 아이 모두 A회사에 30세 만기로 가입을 했습니다. 네, 그럼 회사와 만기까지 결정이 됐다면 이제 보험료와 함께 실제 보장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태아보험은 다른 보험 상품과 다르게 출생 전 보험료와 출생 후 보험료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 출생 전은 59,410원, 출생 후는 36,980원입니다. 36,980원이 실제로 20년간 납부하는 출생 후 보험료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참고로 이 보험료는 남아 기준이기 때문에 여아로 출산한다면 더 저렴해지고 태아 기간 동안 남아로 납부했던 보험료도 모두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장에 대해서는 제가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별표 1개부터 5개까지 모두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영상에서 설명해드리는 특약들은 당연히 별표 1개, 2개짜리는 모두 제외를 했고요. 이 3개에서 5개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둘째 아이가 실제로 가입한 내용입니다. 태아보험 30세 만기 설계 내용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첫 번째 보장은 기본계약 상해 후유장애 담보고요. 상해, 사고로 인해 가지고 몸에 후유증이 남게 되면 그 정도에 따라 보장을 해주는 특약인데 가장 경미한 후유증이 3%, 가장 중증의 후유증이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입금액 1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다가 십자인대 파열로 후유장이 20% 진단 시 1억 원의 20%를 곱해서 2천만 원이 지급되고요.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디스크 신경장애로 후유장이 15%를 진단받으면 가입금액 1억 원의 15%를 곱해서 마찬가지로 1,5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아이들 낙상사고나 교통사고 등 위험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로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번은 보험료 납입면제 대상 담보입니다. 납입기간 20년 이내에 위와 같은 중증 질환에 걸리거나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 남아있는 보험료가 모두 면제되면서 가입금액 10만 원 지급되는데요. 가입하고 3년 이후에 만약에 암에 걸리게 되면 남아있는 17년의 보험료가 모두 면제되고요. 만약에 가입하고 19년 이후에 걸리게 되면 남은 1년치만 보험료가 면제되겠죠. 납입기간이 20년이기 때문에 만기도 20년까지만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번은 보험료 납입지원 담보고요. 방금 설명해드린 납입면제 대상에서는 유사암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 납입기간 이내에 위와 같은 4가지의 유사암에 걸리게 되면 남아있는 보험료의 50%를 보험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특약입니다. 그 다음은 골절 진단비인데요.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물론 넘어지거나 아이가 사탕을 먹다가 이가 부러지는 경우에도 보장을 해주는데 단순히 실금만 가더라도 보장을 해줘서 청구율이 실제로 높은 편이고요. 치아 파절은 30만원, 그 외 골절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끔 최대로 구성을 했습니다. 출산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신생아 쇄골 골절도 보장이 가능해요. 다음은 화상 관련 진단비고요. 심재수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여름에 미끄럼틀을 타다가 아이의 무릎이나 팔꿈치 같은 데 화상을 입거나 호기심이 많은 우리 아이들 주방에서도 뜨거운 물이나 가스레인지 같은 거에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성인보다 피부도 훨씬 약하기 때문에 최대 금액 100만 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해 입원일당입니다. 이 태아보험에서 상해 관련 입원일당 종류는 이만큼이나 굉장히 많은데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상해 입원 일당 하나로만 탄탄하게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필수 특약으로 구성해 주셔야 되고요. 10번은 상해 흉터 성형수술 담보고요. 이 담보는 사고로 인해 가지고 흉터를 제거할 때 얼굴은 1cm당 30만원, 상체와 하체는 1cm당 15만원씩 해가지고요. 최대 1,800만원 한도로 보장이 됩니다. 이 흉터 제거는 기본적으로 미용 목적이기 때문에 실비에서도 보장이 되지 않고요. 보험료도 74원밖에 안 해가지고 가성비 특약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 다음은 상해 1호종 수술 담보고요. 수술 기법에 따라서 1종에서 2종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고 3종에서 5종은 중대한 수술이기 때문에 보장금액 또한 1종은 20만원부터 5종은 1000만원까지 이 중대한 수술일수록 보장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상해 입원 일당과 마찬가지로 상해 사고로 인한 수술 시 보장이 되는데요. 이 상해 담보는 후유장애, 입원 일당, 수술비 이렇게 세 가지로 대비하시면 충분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병 후유장애 담보고요. 이 상해와 마찬가지로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몸과 정신의 영구적인 장애 혹은 후유증이 남으면 보장을 해주는데요. 3에서 100%로 하셔야지 보장 범위가 가장 넓다고 보면 됩니다. 후천적인 질병 장애뿐만 아니라 뇌성마비나 다운 증후군 등 선천적인 장애까지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신생아의 경우에는 아주 작은 질병에도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크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필수 특약이에요. 이 보장금액도 5천만원이고 보험료가 530원이라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특약입니다. 암 관련된 담보는 제가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0세부터 14세까지 암 발병 순위는 1위가 백혈병, 2위가 림프종암, 3위가 내밑 중추 신경계암입니다.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일반암 1억을 메인으로 어릴 때 발병률이 가장 높은 위 3개가 보장이 되는 다발성 소아암 5천만원을 중복으로 구성을 했고요. 추가로 일반암 진단비는 모든 회사가 전이, 재발, 잔여암과 같은 2차적인 암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는데 통계상 전이암의 발병률은 47%로 매우 높은 수치고요. 이 재발, 잔여암에 대한 대비로 2년마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재진단암 2천만원까지 탄탄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 18번은 유사암 진단비고요. 위 4가지에 대해서 보장을 해줍니다. 20년 국가암 정보센터에 따르면 특히 갑상선암은 15세부터 64세까지 발병률이 가장 높은 암이고 일반암의 20%인 최대 금액 2천만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양성뇌종양 담보는 2025년 3월 이전에는 유사암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별도로 4월부터 빠졌기 때문에 26번 양성뇌종양 진단비 3천만원 별도로 구성을 했어요. 다음은 뇌혈관 관련 담보고요. 위에 보이는 P10과 P52 질병 코드는 신생아 뇌출혈인데요. 이에 대한 담보는 보장금액의 20%만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뇌혈관 질환과 뇌졸중을 각각 2천만원씩 구성을 하면 신생아 뇌출혈을 400만원씩 총 8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뇌혈관 질환 1, 2는 하나의 뇌혈관 질환을 단순히 2개로 쪼갠 거기 때문에 뇌졸중 2천만원을 추가로 구성할 수 있는 일반 뇌혈관 질환과 뇌졸중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는 게 훨씬 가성비가 좋습니다. 다음은 허혈성 심장 관련 담보고요. 이 심장 관련해서는 허혈성과 심혈관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가장 먼저 보험료부터 볼게요. 허혈성 심장 질환 2천만원 기준 506원, 심혈관 질환은 4,204원으로 보험료가 약 8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자, 그렇다면 허혈성에서는 보장이 안 되지만 심혈관에서 뭔가가 더 되니까 보험료가 비싸겠죠. 이게 대표적으로 부정맥과 심부전인데요. 이게 얼마만큼이나 중요한지 제가 통계를 보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0세부터 9세까지의 총 인구수고요. 0세부터 9세까지의 부정맥 환자수, 심부전 환자수입니다. 총 인구수 대비 이 질병 발병률을 확률로 따졌을 때에는 0.06% 정도밖에 발병되지 않는 질병이기 때문에 비싸게 심혈관으로 하실 필요 없이 허혈성 정도로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대신 이 심장 쪽으로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 첫째 아이가 뭔가 심장 쪽으로 기형이나 병력이 있는 상태고 둘째 아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심혈관 1천, 허혈성 1천 이렇게 나눠가지고 구성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태아보험에서 입원 일당은 가장 중요한 필수 특약이죠. 사실 입원 시에 병원비, 이 치료비는 실비에서 70-80% 정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구성을 하는 게 아닌지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치만 이 1인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일반 병실과의 차액의 50%만 보장이 되고 하루 최대 한도도 10만원까지 밖에 안 돼요. 입원 일당은 최대 금액인 6만원으로 구성을 했고요. 1인실 대비로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까지 서브로 구성해가지고 모두 중복이 되게끔 탄탄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병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비하기 위함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입원 시에 자기 부담금을 최소로 낼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질병수술비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해서 구성을 해주셔야지 합산 50만원으로 현재 최대로 구성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 태아보험에서는 선천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데 미용 목적이나 임신 관련, 요실금, 항문 관련 질환을 제외하고 모든 질병 수술 시 보장을 폭넓게 해주기 때문에 질병 수술비 중에서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특약입니다. 그치만 A사의 유일한 단점인 질병 수술비에서 설소대 수술이 빠져 있는데요. 조금 아쉽지만 다행히 치료비는 실비에서 보장이 되고 조금 이따가 설명해드린 질병 1, 6종 수술비에서 6종이 이 설소대에 대한 담보 보장이니까요. 아예 빠진 건 아니고 다른 담보에서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추가로 자녀 10대 질병 수술비 50만원도 가성비 특약으로 추가해가지고 위에 보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0가지 질환들에 대해서 수술 시 중복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질병 1, 6종 수술비 담보고요. 1종은 가장 경미한 수술, 5종은 중대하고 복잡한 수술, 6종은 아까 말씀드린 설소대가 포함된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입니다. 위에 보이는 각 종마다 질병들에 대해서 1종은 20만원, 5종은 1000만원까지 수술 정도에 따라서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질병 수술비 하나로는 큰 수술을 받았을 때 50만원밖에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종수술비와 질병 수술비를 같이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동일 질병당 1회씩 보장되는 타사와 다르게 수술 회당 지급이기 때문에 동일한 수술도 반복적으로 보장이 가능해요. 6종은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로 선천질환 전용 수술비인데요. 이 설소대 시술뿐만 아니라 모반, 부위계 등 다양하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구성을 꼭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7번은 특정 선천 이상 수술 담보 200만원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다발성 선천을 제외한 모든 선천 이상 수술 시 이 담보에서 200만원 보장이 가능합니다. 심방 심실 중격혈손이나 음낭수정 9개월을 포함해가지고요. 신경계통, 눈, 귀, 얼굴, 목, 순환계통, 비뇨계통 등 이 선천 수술비 중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특약이기 때문에 필수 특약으로 꼭 구성을 해주세요. 중대한 재생 불량성 빈혈, 중증 세균성 수막염 진단, 모야모야병 개두수술, 5대 장기 이식수술, 각막 이식수술. 위 담보들처럼 보장 금액이 몇천만원 단위인데 보험료가 몇십원인 것들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장받을 확률은 거의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0%는 아니잖아요. 이 발병이 됐을 때 리스크가 정말로 크기 때문에 저는 가성비 특약으로 다 구성을 했고요. 이런 것들 다 더해도 보험료가 몇백원 수준이기 때문에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족 법률 비용 손해 담보인데요. 예전에 있던 의료 사고 법률 비용 담보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 담보로 바뀐 건데 기존의 200만원 한도와 다르게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된 이 담보는 변호사 비용은 1,500만원 한도, 인지액과 송달료는 500만원 한도로 보장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하나만 있어도 가족 전체가 보장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오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구성을 한다면 요걸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가족 일상 배상 책임 담보입니다. 아이뿐 아니라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족분들 모두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가지고 돈으로 배상해줄 때 보장해주는데요. 예시로 위와 같은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담보의 보장은 사람, 재물, 누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 보장해주는 건 458원, 이 재물은 664원으로 비교적 저렴하지만 누수는 보험료가 2065원으로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누수로 인한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제외를 했습니다. 추가로 엄마 아빠 보험이 들어가 있다면 자녀분한테도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외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태아 특약 4가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천 장애 출생 진단비고요. 아이에게 약관에서 정한 1종, 2종, 3종 선천 장애가 발견된 경우 가입 금액을 지급해줍니다. 심방 심실 중격결손 뿐만 아니라 다지증, 9개월, 다운 증후군 등 아이가 태어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선천 질환들에 대해서 진단비로 보장이 되는데요. 자, 위표를 보시면 1종이 가장 경미하기 때문에 최대 30만원, 2종은 100만원, 3종은 1000만원으로 가성비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체중아 입원 일당이고요. 아이가 2.5kg 이하 미숙아로 태어나가지고 3일 이상 인큐베이터를 이용한 경우 3일에서 60일 한도로 1일당 5만원씩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큐베이터 입원 일당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선천 변형 두상 진단 담보입니다. 출산 시에 머리뼈가 약간 비대칭으로 변형이 됐을 때 사두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비슷한 질환으로 사경은 선천장애 1종에서 보장이 되지만 사두는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50만원 최대로 받을 수 있게끔 구성을 했어요. 마지막은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이고요. 임신 28주부터 출생 후 1주 사이에 질병으로 입원하게 되면 하루에 만원씩 지급을 해줍니다. 자, 위 태아 특약 4가지는 태아납 1년 만기이기 때문에 태아 기간 동안에만 보험료를 납부하시고 보장은 1년 동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22주까지만 구성이 가능하니까요. 태아 특약 때문이라도 꼭 주수 이내로 가입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월보험료 36,980원짜리 실제로 저희 둘째 아이가 가입한 내용의 개정된 버전을 제가 하나하나 다 살펴봤는데요. 이 보장 하나하나 제가 이걸 왜 구성했고 이 반대로 다른 설계안에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왜 구성을 안 했는지
했는지 모든 담보들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와 논리를 통해 설명해 드릴 자신이 있으니까요. 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댓글에 카카오톡 채널 링크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365일 24시간 연중 무휴입니다. 이 주말, 빨간 날, 새벽 늦은 시간 상관없이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5분 내로 빠르게 답변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출산을 앞둔 우리 모든 사모님들 진심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순산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본 권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